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캐딜락 신형 에스컬레이드 ESV입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캐딜락의 풀사이즈 SUV죠. 1998년에 데뷔를 했고요. 현행 모델은 작년에 출시한 5세대입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작년에 일반 모델이 국내에 먼저 출시가 되고 최근에 롱 휠베이스 버전 ESV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에스컬레이드 ESV가 병행으로 수입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국내에 출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참고로 ESV는 에스컬레이드 스트레치 비크를 의미를 하는데 말 그대로 에스컬레이드의 롱 휠베이스 버전입니다. 일반 에스컬레이드처럼 ESV도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과 스포츠 플래티넘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고요. 시승차는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입니다. 가격은 1억 6,357만 원이고요. 에스컬레이드의 외장 디자인은 그야말로 웅장하죠. 큰 차가 많은 미국에서도 가장 큰 풀사이즈급에 해당이 되니까 국내에서 에스컬레이드를 보면 굉장히 큰 차라고 느낍니다. 이 차는 무엇보다도 보닛이 높아갖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위협적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구형과 비교하면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헤드램프의 면적은 좀 작은 편이죠. 헤드램프는 풀 LED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과 스포츠 플래티넘은 기본적인 편의 장비는 동일한데 외장 디자인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이 외장에 크롬 장식이 좀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면만 봐도 그릴과 범퍼 하단까지 크롬 장식이 좀 두껍게 들어갔죠. ESV는 롱 휠베이스 모델답게 앞보다는 옆에서 봤을 때 더 커진 차체가 실감이 나는데 사실 일반 에스컬레이드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인데 ESV는 옆에서 봤을 때 정말 크다는 느낌이 강하죠. 옆에서 보면은 C필러 이후의 차체가 더 늘어났고요. 굉장히 큰 차체에 비해서 프론트 오버행은 또 굉장히 좀 짧게 설정했죠. 일반 에스컬레이드와 비교를 하면은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전장은 5.7m, 휠베이스는 3.4m가 넘습니다. 참고로 에스컬레이드 ESV는 국내에 판매 중인 SUV 중에서는 가장 전장이 긴 차입니다. 에스컬레이드는 뒤가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테일램프의 면적도 꽤 큽니다. 루프 스포일러부터 거의 저 600 레터링까지 뻗어 있습니다. 참고로 트렁크 하단에는 에스컬레이드와 600 숫자 레터링만 붙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트렁크의 여백이 꽤 넓어 보이죠. 에스컬레이드는 외부 조명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를 가진 사람이 일정 거리 이내로 들어가면은 차 외부 조명이 켜지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 사이드 스텝이에요. 사이드 스텝에 LED가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어갖고 저기가 점등이 되면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닫을 때 테일램프에도 세레머니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플러 쪽에서 바닥을 비추는 조명도 있습니다. 캐딜락 로고인데 큰 차체에 비해서 이 조명은 작지만 색깔은 또 되게 예뻐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AS02, 사이즈는 275에 50R 22입니다.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700이고요. 그러니까 마일리지에 더 유리한 타이어죠. 에스컬레이드 ESV의 실내는 에스컬레이드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전에 시승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컬레이드는 풀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좋아졌지만 편의 장비 그리고 소재까지 또는 그 만듦새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의 라인인데 보통은 대시보드가 좀 평평하게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선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는데 이 차는 모니터 주변과 또는 대시보드 상단까지 여러 가지 선들이 좀 이렇게 많이 지나가서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실내 색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베이지고요. 확실히 베이지가 좀 밝은 색이다 보니까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고급 모델답게 천장과 A필러에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고요. 확실히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고급스러움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필러에는 스피커도 좀 크게 자리를 했는데 저게 일반적인 그 스피커 저 자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크기가 커요. 신형 에스컬레이드의 특징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 크기가 38인치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38인치가 아니라 이 모니터부터 저 왼쪽에 작은 추가 액정까지 이렇게 38인치라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보는 모니터의 사이즈는 16.9인치입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메뉴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미국 차들 특징이 모니터 내의 그 폰트 또는 물리 버튼의 크기가 좀 큰 편이거든요.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그리고 실내에 하이그로시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모니터 아래쪽에 보면 하단에 이렇게 하이그로시가 있잖아요. 이게 작은 액정이어서 여기서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차량 정보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통 GM 차들 보면은 표시되는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이 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파크 같은 경차도 엔진오일 수명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차도 그렇고요. 여기서 타이어 공기압이나 여기 트립 컴퓨터죠. 평균 속도. 그러니까 트립 컴퓨터를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전압, 오일 압력, 냉각 온도 같은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변속기 오일 온도나 브레이크 패드 수명까지 보여주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여기서 2열의 공조 장치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2열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화면 1, 2 설정까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시스템과 차량 검색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디스플레이에서는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HUD의 컨텐츠도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목록, 휴대폰 목록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러니까 AR 카메라 레이아웃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4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과 우측 정보창에 표시되는 그 내용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대화 강화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미니밴에 많이 적용되는 기능인데, 이렇게 좀 큰 차이는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처럼 커서 1열과 3열이 주행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럴 때 추가적인 스피커를 통해서 말소리가 좀 잘 들리게, 대화가 잘 되게 끄기와 보통, 강하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뒷좌석 마이크 꺼짐도 있고요.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미국 차고에는 발레 모드가 있는데, 여기에 발레 모드가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은 이게 시각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라이팅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무드 조명이 있는데,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꽤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상단에 한 줄로 쭉 길게 들어가고요. 도어 트림에 들어가고, 그리고 발치에도 무드 조명이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보통은 대시보드 쪽에 좀 강하게 들어가고 발치는 약간 좀 은은한데, 이 차는 발치 쪽에 들어가는 무드 조명이 꽤 밝아요. 그리고 에스컬레이드처럼 좀 키가 큰 차는 이렇게 승차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데, 켜기를 누르면은 승하차 할 때 좀 더 승하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참고로 사이드 스텝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은 차는 사이드 스텝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오토 사이드 스텝 설정을 하면은 문 열고 내릴 때 자동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끄기도 있고요. 카메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라운드 뷰 화면인데, 기본 2분할이고요. 왼쪽이 조그맣게 탑 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이에요. 크게 4가지 탭이 있잖아요. 와이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더 넓게 보이고, 이건 오버헤드고요. 측면. 그리고 이쪽에 아이콘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터치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돌리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차는, 이 차가 좀 특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은 주정차 할 때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트레일러 모드도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보통 미국 차들은 물리 버튼의 크기가 좀 큰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에스컬레이드는 공조장치의 버튼들의 크기가 좀 작은 편이고, 좌우로 좀 길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레버 타입이고요. 전자식입니다. 이 디자인이 약간 예전에 그 BMW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이고, P 버튼은 위아래 있고요. R&D는 위아래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뒤쪽에는 오토홀드와 ISG 온오프, 차로 이탈 방지 버튼이 있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이제 기어 레버에 가려서 이게 좀 잘 안 보여요. 기어 레버 뒤쪽에는 오디오 볼륨 조절 다이얼과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로 모니터는 터치도 되지만 이 컨트롤러로 이동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뒤로 가기 버튼이고, 이게 홈 버튼이고. 참고로 에스컬레이드 신형은 실내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일부 물리 버튼은 쉐보레이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이 차는 전폭이 넓다 보니까 이 센터 패시아로 불리는 부분이 꽤 넓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홀더 커버도 굉장히 길죠. 커버를 열면은 여기서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이거는 키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차 크기에 맞는 좀 그런 묵직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는 USB 전자 2개가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꽂는 방식입니다. 보통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얹어 놓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꽂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도 굉장히 넓어요. 이 커버를 열면은, 그러니까 커버에 비해서 이 안에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왜냐하면 여기가 그 냉동 기능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 랜드로버도 그렇죠. 이 콘솔 박스의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참고로 그 냉장 기능 있는 차는 뭐 간간히 있지만, 그 냉동 기능까지 있는 차는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여기에도 추가로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센터 패시아가 넓다 보니까 이 양쪽에도 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이 좀 길고 얕은데, 무슨 물건을 놔두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공간이긴 해요. 운전대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좀 완전히 동그란 그런 디자인이고요. 두께 자체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딱 손에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양쪽에 있는 버튼들도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고요. 여기서 오디오와 ADS 등의 기능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운전대 조절은 전동이고요. 양쪽에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판은 모니터처럼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크게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지금 이 게이지 화면이고요. 이 게이지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디자인의 계기판 화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연비와 최고 연비가 표시가 되고요. 따로 순간 연비는 표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게이지, 지도, AR 카메라, 나이트 비전 네 가지 탭이 있잖아요. 지금이 게이지고 지도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가 있고요. 요거는 AR 카메라. 참고로 이렇게 화면이 전환될 때 속도가 빠른 편 아닌데 움직임 자체는 좀 부드럽습니다. 이 AR 카메라도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주행 중에 계기판에 AR 카메라를 띄우고 다니면은 약간 좀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나이트 비전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에는 어두울 때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하는 보행자나 동물 등을 인식을 해서 계기판에 표시를 해주는데 어차피 뭐 기본 옵션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한 번만 도움을 받아도 이제 옵션 값을 뽑는 뭐 그런 장비라고 할 수가 있죠. 참고로 이쪽에 추가적인 액정에 크게 밑에 네 가지 탭이 있는데 지금은 트립 컴퓨터고요. 이렇게 넘기면은 트립 1, 2가 나오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화면이고 그리고 HUD는 여기서 높이와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 비전 컨트롤도 여기서 선명도와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차 크기에 맞게 좌우의 폭이나 기대가 넉넉한 편인데 차 사이즈 생각을 하면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시트 가죽은 좀 푹신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전고가 높아갖고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앉으면은 좀 껑충한 그런 느낌이고요. 운전대 왼쪽에는 사륜과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차고 조절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도 좀 크기가 작은 편이죠. 이 차는 7인승 모델이어서 2열에는 두 개의 독립 시트가 놓이고요. 1열처럼 이렇게 좀 큰 차의 2열 독립 시트 치고는 2열 시트의 크기가 아주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시트 가죽이나 이런 건 고급스럽지만 참고로 지금은 시트를 가장 앞쪽으로 당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공간이 조금 남고요. 가장 뒤로 밀면은 이렇게 이 정도의 큰 공간이 생깁니다. 이 차가 롱 휠 베이스여서 3열 공간을 좀 더 할애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이제 2열 그 슬라이딩 뒤로 가는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고요. 참고로 2열 시트 조절은 모두 수동입니다.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약간 좀 여유가 있고요. 이 차가 높아서 바닥을 굉장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사실 9열 같은 경우도 이 바닥에 약간 좀 층이 져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2열에서 3열로 가는 바닥의 층 높이가 좀 많이 낮아진 편이에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있고요. 컵홀더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튀어나오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USB와 HDMI 단자 두 개씩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양쪽 시트 뒤에 이렇게 큰 모니터가 마련이 되고요. 이 모니터는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게 조절폭이 꽤 크네요. 참고로 여기에 HDMI 1, 2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참고로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앞으로 민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실히 차가 커도 3열은 시트가 좀 작죠. 2열까지는 정식 시트의 느낌인데 3열은 쿠션도 좀 얇고 좌판도 좀 짧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3열이 1, 2열에 비해서 좀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 위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도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룸에 좀 여유가 있죠. 구형보다 마무리가 좋아진 게 뭐냐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올수록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듦새 좀 허술했거든요. 근데 이 신형은 이렇게 2열 시트 뒤에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재를 깔아놨고요. 그리고 트렁크가 더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열 시트가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면 더 좋았을 건데 이 3열 시트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2열 시트가 한 번에 접히고요.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컵홀더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도 USB 단자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SUV 보면은 뒷유리도 따로 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이쪽에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보통 트렁크까지 안 열고 유리만 열고 이렇게 짐 넣는 경우 이게 좀 더 유용하긴 한데 에스컬레이드는 이게 기본적으로 좀 차가 높아갖고 이게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이 엠블렘 하단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죠. ESV는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3열의 공간도 좀 넓어지긴 했는데 뭔가 트렁크가 더 커진 느낌이에요. 기본 트렁크 용량이 1175리터고요. 그러니까 일반 에스컬레이드보다 한 300리터 이상이 크죠. 반면에 3열 시트를 접었을 때의 트렁크 용량은 동일하고요.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었을 때는 4044리터로 한 600리터가 더 큽니다. 트렁크 이 바닥을 열면은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좀 얕은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이게 공간이 워낙 커갖고 얕아도 좀 물건을 많이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 3열 시트는 이 트렁크 쪽에 있는 버튼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시트가 접히죠.
근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뛰면은 이렇게 멈춥니다. 이쪽 시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어 시트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블 폴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공간을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시트를 모두 접으면은 굉장히 긴 공간이 생기는데, 이 차가 워낙 길어 갖고 굳이 이어 시트까지 안 접어도 이제 성인 남자가 차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기동수가 많고 배기량이 큰 차는 시동도 뭔가 좀 크게 걸리죠. 그리고 정차 시 이 엔진 소리는 보통 이렇게 고급차 가솔린이면은 굉장히 좀 정숙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소리가 있는 편이에요. 이 차가 엔진이 OHV라서 일반적인 DOHC랑은 그 소리가 약간 좀 다릅니다. 약간 좀 거칠면서도 좀 원초적인 그런 음색이죠. 그리고 정차 시 진동 대책은 꽤 좋은 편이긴 한데, 이렇게 정차 시에는 시트로 좀 가늘게 진동이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6.2L 8기통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일반 에스컬레이드와 파워트레인은 동일하고요. 운전 감각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좁은 곳 지나갈 때는 좀 감각이 다르죠. 사실 일반 에스컬레이드만 해도 꽤 큰 차인데, 이 차는 그거보다 3cm 이상이 더 크니까 이렇게 좀 좁은 곳 지나가고 그럴 때는 약간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처음에 딱 타서 이제 좁은 곳 지나올 때는, 아, 그래도 에스컬레이드는 좀 탈만했구나, 컴팩트하구나, 우스갯소리로 그런 느낌도 들었죠. 근데 일단 주행을 하면은 운전 감각 자체는 일반 에스컬레이드와 동일합니다. 전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컬레이드는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일단 주행에서 가장 큰 특징이 정숙성이에요. 구형 에스컬레이드도 조용하긴 했지만 이 차는 그거보다 좀 더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주행 질감 면에서 좀 더 매끄러워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는 전체적으로 좀 방음이 잘 된 편이어서, 그러니까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이렇게 주행 중에는 소리가 꽤 적고, 심지어는 이렇게 방향지 시동 소리도 좀 작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저회전, 저속에서는 외부 소음이 적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좀 더 잘 들어오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것도 에스컬레이터 동일한 건데,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사양은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보통 미국 차들 또는 이제 쉐보레 GM 차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얘기인데, 고속도로를 달릴 때의 승차감이 가장 좋고요. 근데 이렇게 좀 국도, 약간 좀 패인길, 이런 길 지나갈 때도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굉장히 흡수를 잘합니다. 물론 이 차가 구조적으로 안 좋은 놈에서 좀 쿵쾅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승차감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특히 좀 안 좋은 놈에서 떴다가 다시 바운싱 되고 그럴 때 그 추스르는 그런 시간 굉장히 빠릅니다. 이 차는 전체적인 방음도 좋은데 타이어 자체도 소음이 큰 제품이 아니어서, 이렇게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가 더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오죠. 이런 상황에서도 타이어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0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보통 이렇게 큰 차는 어쩔 수 없이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100 이하의 속도에서는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스팔트로 접어들었을 때는 타이어 소리가 되게 잔잔하게 들리고요. 이 차는 밖에서 봤을 때 키가 커서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시트를 가장 낮춰도 앞에 전방의 시야가 꽤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차들은 다 이렇게 좀 내려다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스타렉스 이런 차들은 좀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이건 거의 좀 마이티나 마을버스와 좀 비슷한 그런 시트 포지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 이틀 타고 다니다 보면은 또 여기에 적응돼 갖고, 그리고 이게 또 실내 디자인과 또 연관이 있어 갖고 막 되게 불안하게 껑충하게 높다, 또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차 그렇듯이 이쪽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이긴 한데, 그 유리 자체가 넓어서 그런지 그 일반적인 미국 차들의 그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보다 좀 적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후방 시야 있잖아요. 이거는 또 굉장히 멀죠. 차가 길다 보니까 저 뒷유리가 굉장히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룸미러가 굉장히 유용하죠. 이 디지털 룸미러가 유리보다 화각이 더 넓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더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차 사이즈 생각을 하면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네요. 이 차는 코너에서 드라이브 모드 뿐만 아니라 사륜과 이륜에 따라서도 회전할 때의 그런 속도 또는 그 자세가 좀 다릅니다.
어제 제가 사륜으로 내리막을 돌아봤는데, 사륜에서는 굉장히 초반부터 제어를 해갖고 이렇게 밟아도 속도가 안 올라가고, 약간 레이 1인승 밴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속도는 얘가 더 높지만 일찍부터 제어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는 좀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2륜으로 돌았거든요. 2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4륜보다는 제어가 좀 덜 들어가고요. 속도도 더 높게 나오죠. 그리고 승차감이 좋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처럼 과속방지턱 넘어갈 때 충격이 딱 한 번에 끝나요. 한 번에. 추스르는 시간도 되게 빠르고. 참고로 이 차는 보통 승차감 좋은 차들이 1열과 2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 차는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거의 없어요. 2열 역시도 방음이 꽤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1, 2열의 승차감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륜으로 오르막을 돌면은 내리막과 거의 비슷한 그런 제어고요. 이거 역시도 사륜과 비교하면은 좀 더 적극적이죠. 근데 역시 이렇게 큰 대형차는 일반적인 승용차뿐만 아니라 SUV와 비교해도 제어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또 크고 무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또 당연하겠죠. 참고로 일반 에스컬레이드의 무게가 2.8톤에 가깝고, 이 ESV는 거의 2.9톤이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제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속력은 엔진 출력에 맞게 빠른데, 작년에 시승했던 에스컬레이드보다 얘가 한 몇 초가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사륜 모드의 좀 차이 같은데, 작년에 시승했던 에스컬레이드는 제가 사륜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오토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로 200까지의 가속력은 제 동영상 기준으로 그냥 에스컬레이드가 27초, 이 ESV가 한 27.5초 정도가 돼요. 이게 아마 오토로 하면은 나중에 좀 속도가 붙으면은 보통 2륜으로 그냥 전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토에서는. 그래서 ESV가 약간 좀 더 빠르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주행 중에 이 계기판에 AR 카메라로 띄우고 다니면은 이게 화질이 되게 좋아갖고 뭔가 좀 눈이 좀 즐거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통은 GM이나 미국 차들 시승을 하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변속기가 좀 약점이고, 회사는 다르지만 그 느낌은 좀 다 비슷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이제 최근에 탔던, 예를 들어 가까운 트래버스나 작년에 시승했던 에스컬레이드와 비교하면은 이 변속기가 뭔가 좀 더 매끄럽네요. 그러니까 이런 10단 변속기는 저속에서 변속이 좀 잦잖아요. 그렇게 좀 변속이 잦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튀는 현상이 별로 없어요. 보통은 미국 차 타면은 캐딜락도 마찬가지로 튀는 현상이 있어갖고 이제 그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좀 그런 단점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주행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체감 속도가 매우 낮은 건데, 이게 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천천히 90으로 일정 속도로 크루징 하잖아요. 그러면은 체감 속도가 되게 낮아갖고 90인데 한 60 정도로 달리는 그런 느낌? 반면에 급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엔진 소리도 크지만 뭔가 차가 좀 이렇게 크게 나가는 느낌이 있어갖고 실제보다 좀 더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적으로 투어와 스포츠가 있는데, 이제 스포츠로 바꾸면은 모든 부분이 다 좀 스포티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아주 그렇게 투어와 스포츠가 두드러진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막을 비슷하게 속도로 달려도 그냥 스포츠로 오토로 달리는 것보다 그냥 일반 투어 모드로 2륜으로 달리는 게 좀 더 스포티하네요. 주행 중에 장점 중에 하나는 ISG로 온오프 할 때 그 작동이 되게 매끄러운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딱 멈췄을 때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크든 작든 떨림이 있는데, 이 차는 그 떨림이 되게 적고요. 엔진 시동이 다시 켜질 때도 그 흔들림이 굉장히 적어갖고, 이런 면에서는 승차감 저하의 요소가 굉장히 적죠. 이 차는 작년에 시승했던 차보다 뭔가 차 상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탔던 차는 사륜으로 이제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띡띡띡띡 소리가 나갖고 좀 불편해갖고 2륜으로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소리가 없네요. 주행 중에 엔진 소리는 좀 딱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00rpm 이하에서는 이렇게 주행 중에 엔진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한 3000rpm 이상으로 회전수를 올리면은 이렇게 소리가 우웅하고 커지죠. 이게 통상적인 그 가솔린 엔진과 좀 다른 소리여서
약간 좀 옛날 향수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이 차는 3000rpm 이상에서는 이렇게 배기음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은 배기음이 약간 좀 엔진 소리 같기도 해갖고, 어쨌든 풀 악셀 하면은 이게 뒤쪽에서 들려오는 배기음과 함께 전체적인 소리가 커지고요. 구형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준에서는 가장 좋아진 게 주행 안정성입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규정 속도로 강변북로를 달려도 차선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가기가 약간 좀 힘들었거든요.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근데 이 차는 그때보다 이런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속으로 직진할 때 이런 직진성 뿐만 아니라 차선 중앙을 딱 지키고 가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운전을 할 때도 그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갖고, 이런 주행 질감 면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개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는 연비에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는 차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비가 좋기가 힘든 차인데, 그래도 그거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아주 이렇게 연비가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 결정적으로 저 연료 게이지가 그렇게 빨리 안 떨어집니다. 이게 저 연비가 좋아서 연료 게이지가 많이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연료 탱크가 커요. 어제 오늘 주행을 했고 이제 시승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저기 반 이상 남았습니다. 이 차가 에스컬레이드보다 기름통이 조금 더 큽니다. 연료 탱크가 107L예요. 보통 양산차 중에 연료 탱크가 100L가 넘은 차가 거의 없는데, 한 90L만 돼도 연료 탱크가 크다라고 하는데, 이 차는 107L입니다. 사실 이런 차는 연료 탱크가 커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귀찮거든요, 주유소 가기가. 지금은 이륜의 스포츠 모드로 코너를 들어왔는데,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큰 차는 제어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고요. 이게 들어갔다가 이게 풀릴 때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놔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전할 때 그렇게 속도가 좀 많이 나오기 힘들고요. 어쨌든 작년에 에스컬레이드에 이어서 이번에 ESV도 시승을 했는데요. 이런 차는 뭔가 이렇게 세단으로 치면은 좀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수요가 많은 차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살 사람만 사는 그런 차잖아요. 특히 이런 풀사이즈 SUV는 사실상 미국 이외의 그 지역에서는 그 수요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진짜 살 사람만 사는 좀 그런 차라고 하겠는데, 이번에 ESV를 타보니까 만약에 에스컬레이드 구입을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왕이면 ESV가 낫지 않을까. ESV가 실내 공간이 좀 더 넓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3열이 이렇게 넓어졌다기보다는 일반 에스컬레이드에 비해서는 트렁크가 넓어진 게 좀 더 눈에 띕니다. 물론 에스컬레이드나 이 차나 일상에서의 불편함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승차감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일상적으로 이제 주행을 할 때, 뭐 시내라든가 동네 다닐 때 좀 불편함은 있죠.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지하유 차량이 2.2m이긴 한데, 그래서 이 차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2060mm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이 쓰이긴 하고요. 일상적인 주정차 할 때도 확실히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게 일반적인 그 주차 라인에 놓으면은 길어갖고 이게 앞뒤로 약간 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차 크기에서 오는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전체적인 사양이 꽤 좋은데,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주요 편의 사양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차엔 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트 비전 같은 장비도 있죠. 이 나이트 비전이 야간 운전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장비이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보고 다니는 재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 비전 모드로 하고 다니면은 밤에 예를 들어서 뭐 앞쪽에 있는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다 인식을 하고요. 여기 이제 표시를 해주죠. 심지어는 저 앞에 가는 차의 그 배기구가 보통 뜨겁잖아요. 그것까지 좀 이렇게 빨갛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시각적인 좀 재미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렇게 호화로운 사양에 비해서 일부 편의 장비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차문 잠글 때 보통 사이드미러 같이 접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없고요. 요즘에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 차로 중앙 잡아주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는 차로 이탈 방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차선 쪽으로 붙으면은 이렇게 되돌려주는 그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이죠. 참고로 2열만큼은 아니지만 3열의 승차감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렇게 긴 차에 3열에 타면은 그 상하의 바운싱이 좀 심해서 약간 좀 멀미가 난다거나 승차감이 확 떨어진다거나 그런데, 이 차는 3열에 시트가 좀 작아서 그렇지 하체에서 비롯되는 승차감은 생각보다는 좋아요. 이로써 캐딜락 신형 에스컬레이드 ESV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